팔자를 분석하고 해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팔자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들, 이걸 이제 어떤 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격으로 보거나 십성의 생극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뭔가 단선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상을 개념을 대입을 하고 위아래에 아니면 좌우에 글자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뭔가 이 사람이 이 팔자가 내가 존재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은 팔자에서 이렇게 뭐 캐치한다 그러나, 잡아낸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팔자의 이면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상들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그걸 읽어내주고 읽어내려간다라는 게 결국 어떤 방향성이나 갈 길을 몰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대안을, 길을 제시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잘 보려고 우리가 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물상도 보고, 심리도 보고,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 팔자의 겉모습, 외피를 한번 보자고요. 외피를. 이 사람이 남명이고, 용띠고, 그쵸? 용띠고, 현재 나이로 37입니다. 팔자를 딱 볼 때, 그 팔자의 현상도 보고, 그 주변에 이 사람한테 뭔가, 내포되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상대방이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하면,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별에 따라서, 이 사람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현재 뭔가 하려고 하는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이라고 하면 아직 40은 안 넘었는데 뭔가 가정적으로도 틀을 형성을 하고 주변에 본가라든지 이런 일가 친척들의 기대와 소망과 또 자기는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니즈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10대가 느끼는 니즈, 20대가 느끼는 니즈, 30대, 40대가 느끼는 니즈들이 다 달라요. 상담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 이런 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아니, 30대 후반이 와서 내 노후가 어떻겠어요? 라고 묻지는 않아. 맞죠? 결혼을 안 했으면, 늦었으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렇죠?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의 어떤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연령대에 이렇게 물론하고 공통적인 거는 건강 문제 같은 건 있죠. 건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것들은 어떤 이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장 문제, 어떤 진로 변경 문제, 이런 것이 되기가 이제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팔자를 안 보고라도 그 어떤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거죠. 일단은 보는 게 남자고 30대 후반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팔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팔자를 받아서 펼쳐봤더니 이렇게 연월일시 이 사주의 4개의 기둥의 구성이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딱 보기에도 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렇죠? 보통은 음양이 있고, 그렇죠? 오행이 있고, 또 팔자는 그냥 오행을 더 세분한 거잖아요. 10행으로. 지진이 12글자로 더 세분한 거고,
이게 22글자로만 해서 놓은 게 아니라 이건 어땠어요? 60개의 세트로 세분화를 했고 이걸 또 연월일시로 경우의 수로 배치를 하니까 50만 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원 소스가 되는 거는 이렇게 원 틀이 되는 거는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십천간 중에 경금일간에 경술일주로 태어났어요. 그럼 경술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들을 딱 이렇게 머리에 꿰야 되겠죠. 그렇죠? 괴강이고 일지의 편인을 가지고 있고 조토에 놓여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뭐 큰 바위산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산이 올라가 있는 월악산, 월출산의 형상이고 뭔가 이렇게 그 위에 달을 띄워가지고 산 위에 달을 띄워가지고 뭔가 그 달이 어떤 이게 진함철이 되고 방향성이 돼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성향들, 그러니까 총명하고 독존적이며, 그렇죠?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이 진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조토를 깔고 있으니까 이런 성향이 있고, 경금이 원래 이런 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술토도 이게 지킨다라는 지킬 숫자에서 나온 거고, 술이라고 하는 건 변방을 뜻하는 거고, 뭔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까지를 다 거친 다음에 결과물을 술토에 넣어서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술의 천문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한다. 술의 천문에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술토는 이렇게 천예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능, 예기적인 이런 성향도 있고, 화의 고지이면서 이런 이거 무과살이라고 해서 이런 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 영역을 타치를 안 하면 안 건들면 괜찮은데 만약에 침범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백구가 개가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듯이 사나움이나 강력한 게 드러날 수가 있다. 편인을 홍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인의 인성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끼나 매력 같은 것들이 상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죠? 기회도 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을 임묘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잖아요?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권력성을 지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경수라면 한 10가지, 15가지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네. 그 경술이 주변 글자들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형충에 따라서, 주변의 생극에 따라서 어때요? 변하겠죠. 바뀌겠죠. 가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글자들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렇죠? 일단은 이 사람이 뭘 주로 할 사람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가? 인생의 이렇게 직업의 진로의 방향성을 갖겠는가? 이런 걸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는 또 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격으로. 그래서 수월에 본기, 무토가 사령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을 살펴보는 거는 격계 입장은 또 다르게 이 사람은 편인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진월에 진중에 무토가 올라간 거하고 술중에 무토가 올라간 게 또 달라. 술토의 지장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일간 입장으로 놓고 보면 관인상생도 되는 거지만 이 정화가 겁재를 양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진월의 무토나 진월의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들은 이렇게 상관생제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가 뭐예요? 권력성, 명예성, 뭔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겁재를 제압을 해서 관인상생, 내 명예성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이미 술토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편인의 모습이, 그 편인의 무토의 모습이 진토에서 올라온 거하고 똑같이 본기가 올라오지만 술토에서 올라온 거하고는 그 편인의 완고함이 진토의 완고함보다 술토의 완고함이 훨씬 더하다.
진토는 진흙토이기 때문에 예, 습기를 머금어서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요. 들고 나고 안에서 초목도 키우고 물도 머금고 있고. 근데 술토는 어때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렇죠? 그 술 중에 신금은 6월에서 온 건데 6월에 열매의 알맹이의 종자인데 이 종자를 다시 한번 정화로 다시 말려가지고 수분을 쫙 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어 술토가. 그래서 술토가 모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약고도 되고 뭔가 폭발물 저장소도 되고 이런 형상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화운동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술에 들어가니까. 미중에도 정화가 있어요. 근데 미중의 정화는 따뜻하게 온돌목같이 화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술 중의 정화는 화기를 완전히 죽였다가 임묘시켰다가 압축시켰다가 자극에 의해서 폭발시키기도 하죠.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물상적으로도 형상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에 격으로 보면 뭐 진원의 무토나 술원의 무토나 그냥 똑같이 편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쓰는 편인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완고한 토의 건조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다라는 거. 이런 거는 별개로 그렇죠?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 그 토 인성은 관인상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인상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명예성분이나 어떤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내재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드러난 에너지들이 그러한 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격을 먼저 살펴보면 술 중에 본기가 됐고 술 중에 무토가 그렇죠? 무토가 연간으로 이렇게 무토가 올라갔습니다. 편인, 그러니까 편인격, 인숙격이 되죠. 인숙격. 이 편인의 모습은 보통은 월지에서 올라간 거는 트윗을 해서 보고 월지 아닌 자리에서 올라간 거는 본기만 봅니다. 본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도 토가 기토가 들어있고 여기도 무토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월지에서도 무토가 올라갔고 나도 무토를 올리고 연지에서도 무토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쓰는 무토는 무진의 무토이기도 하고 이런 술의 무토이기도 하고 월지의 무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면성,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무토다. 그렇죠? 이게 아니고 그냥 술토로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변을 안 하죠. 그냥 무토의 본기적인 보수적이고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상이나 사고가 이런 게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편인이 완고하다는 얘기는. 근데 요거는 약간 수운동성, 화운동성을 같은 자리에서 떠가지고 공통분모로 내가 천간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쓰는 거니까 그러한 내재적인 속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토의 성향, 가을토의 성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성향을 팔자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글자들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드러내놓고 쓴다. 주도적으로 쓴다. 그 에너지 중심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으로 쓴다라는 건 이 사람이 주로 이 인성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뭘 공부를 하든지 뭐 벼슬을 얻든지 뭘 연구를 하든지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근데 이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나머지의 작용력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경금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에 그냥 단순하게 내면으로 보면 좀 다르지만 단순하게 다 지지가 어때요? 토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토는 이렇게 토생 금을 합니다. 금을 하고 근데 토가 좀 많죠. 그렇죠? 중복이 돼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자는 8글자인데 팔자 8글자 중에서 뭔가 어떤 글자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그 치우친 게 뭐 안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치우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럼 그 한 에너지가 치우쳐 있으면 나머지의 피해를 받는
이렇게 그 나머지에 발현이 안 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토가 강함으로 해가지고 토가 강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토국수가 되는 거지. 토국수가, 그쵸? 토국수가 되니까 수가 안 드러나 있으면 모르는데, 그쵸? 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무토가 드러나 있는데 수가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토국수가 되고 무게 합이 되고 합극이 되는 거지. 합극이, 그쵸?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무토로 극이든 합이든 어떤 형태로 해서 무토의 활용 가치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상이라는 것은 금이 생하는 겁니다. 금이 일간이 앞으로도 생하고 뒤로도 생하고, 앞으로 생하는 것은 식신으로 생하고 뒤로 생하는 것은 상관으로 생하고, 즉 일간이 드러내는 재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좋은 측면으로는 다양하다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도 되는 거예요. 한우물을 못 판다도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식신의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고 개수의 쓰임이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있고, 그러면 일간이 토의 생을 받으면 결국은 일간이 생을 받은 일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어느 쪽으로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을 받은 거를 가지고 그 어떤 그 생의 역할이 인성을 하니까 이거를 내가 인성을 관에 빗대서 쓸 건지, 아니면 이게 인성이 좀 많으니까, 인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한쪽 에너지가 많으니까 수의 흐름도 막힐 거고, 그렇죠? 막힐 거고, 또 드러나 있는 일간도 이렇게 토다 매금, 일간이 묻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여기서 십성으로 인성이 되는 거고, 일간이니까 이것저것 이 지식 저 지식, 이 자격 저 자격, 이 공부 저 공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에 일간이 어때요?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지. 네. 사고의 방랑. 그리고 인성이 많다라는 건 어때요? 화를 확 빨아들이니까, 화를 확 설하니까 안정되고 고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 있진 않지만, 화가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 팔자에 화가 불이 쓱 들어가면 불이 어때요? 아궁이에 불이 붙기도 전에 화가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화도 영향을 받고 금도 영향을 받고 그렇죠? 수도 영향을 받고 목은 드러나 있진 않죠. 그렇죠? 목은 드러나 있진 않는데 이 구조에서는 목이 어쨌든 그러니까 경금이 묻히지 않게 하고 수가 흘러가게 하고 약한 불이 살아나게 하고, 반대로 토가 많아가지고 그러한 역작용, 부정적인 작용을 했듯이 목이 있으면 토를 목극토, 이걸 소토한다 그래요. 조절을 해서 토가 조절이 되면, 세력이 조절이 되면 수는 잘 흐를 거고 금은 잘 안 묻힐 거고, 토담의 금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안 묻힐 거고 화는 화설이 조절이 되겠죠. 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목이 없네. 네. 그러니까 팔자에 이렇게 병은 많고, 그렇죠? 병은 많고 약이 좀 안 갖춰져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운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운에서 오는지 있는지 없는지. 예. 운에서도 만약에 이런 운이 없다라고 하면 참 지난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느 한때 나 때는 이랬어라는 게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운을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그게 황금기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게 다 그 골든타임이 그 사람한테 있었던 얘기야. 일생이 다 화려한 시절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옛날로 왕후장상을 하더라도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다가 가는 건데 그만큼 할 데가 없는 거지. 그만큼 할 시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오늘 안 만나면.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성의 형태를 한번 보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경진으로 놓이고 이렇게 뭐 진시가 되고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축토가 되고 이러면 이게 음토의 습토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일간을 그대로 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비교적 진토 말고는 조토들만 있죠. 그러니까 토가 일간을 생하면서 조토는 그나마 불행 중 좀 이렇게 좀 일간을 생하는 그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미 화기, 목기,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토들이 일간을 생할 때는 형충으로 되어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왕명일 경우, 신양명일 경우 만약 신축인데 신축 하나로만 신축 중에 신금으로 뿌리가 놓여 있다. 이럴 때는 하나가 와서 충을 하거나 형을 하면 그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불안정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토가 많아서 왕이 지나칠 때는 그 토들끼리의, 왜냐하면 토에는 사명이 있고 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충작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일간이 매몰되는 거를 간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간이 매몰될 수 있는 거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체의 토충에 의해서, 토나 토형이나 충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토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지를 얘기하죠. 고지. 묘고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식상의 고지, 관살의 고지, 관살의 고지. 요거는 뭐예요? 재고. 미토는 특히 천을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경금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재물 창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재성이 없지만 재물 창고가 있고, 그렇죠? 재물 창고가 있고, 그리고 화가 없지만 화의 창고가 있는데 이게 충으로, 형으로 이게 계고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고.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맞으면 그 안에 창고에 있는 것을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국에 있으니까 내가 사시사철 비오나 바람부나 뭐 해 떨어지나 해지나 내가 그걸 원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에 있는 글자들은 그러한 그 고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운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근데 고지가 안 열렸어. 안 열렸으면 그런 운이 와도,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에 정대운이 와도 술토가 그냥 있고 닫혀 있으면 정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주고 이런 거지 내가 직접 차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고지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정화나 병대운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어때요? 내가 그거를 그 대운, 그 세운, 그 시기 때의 그런 자리를, 그 관을, 명예성을, 명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단 대신에 뭐냐면 계고가 되면 계고는 형충에서 천간글자들이 임묘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필연적으로 지지의 궁성 간의 충이나 형이라는 거를 수반을 합니다. 수반을. 그러니까 육친 간의 안정성은 어때요? 떨어진다요. 그럼 숨겨진 천을귀인 재물, 재성창고에서 털어가지고 이걸 취하는 거니까 한 번씩 재물창고에 금은보호가 쏟아지니까 이게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를 쓸 때는 완전히 큰 재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월급 재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속성이고 특징인데 이게 형충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일시지가 형충이고 연일지 뭐 이런 형충 이런 걸로 걸려 있으면 그 자리에 처자식 남자니까 처자식 간의 형충 상황은 또 이렇게 내 친모하고 이렇게 뭐 자식이라든지 이런 구조들 그렇죠? 이런 자리들의 복음이나 형이나 충의 상황들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열리니까 고지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 게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돈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육친끼리는 형제들끼리는 처자식하고는 부모하고는 원수지면서 척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논리지. 그게 인생살이고 섭리니까 팔자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묘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숙명입니다.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왕지로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생지로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다 고지로만 있는 경우도 살펴봤는데 그러한 어떤 개연성이나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인성하고
극의 관계에 있는 극도 왜냐하면 중간에 식상이 있기 때문에